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여러분들 주식 투자 리더프 굿모닝 식스입니다. 이번 주에도 한 주 시작을 해볼 텐데 주말 사이엔 또 어떤 글로벌 이슈들이 있었는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먼저 체크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모두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자,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다우지수가 지난주에 1% 넘게 1.08% 상승했고 S&P 500 지수가 1.96%,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지난 한 주 동안 2.84%나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것을 앞두고 있고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하는 양상입니다. 이러면서 지수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3대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다우 지수도 35,000선을 돌파를 하면서 기록적인 또다시 그 기록을 갈아치우는 모습이었는데요. 무려 6번 정도의 시도, 35,000선 돌파 시도 끝에 지난 금요일에 결국에는 미국의 다우지수가 35,000선을 경신을 하면서 역시 또다시 역사적인 새로운 숫자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룹별로, 종목별로, 업종별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업종별로 지난 금요일에 커뮤니케이션 섹터와 유틸리티, 헬스케어, 기술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경기 소비재와 에너지 섹터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역시 커뮤니케이션 섹터와 테크놀로지, 기술주들이 일제히 지난주에 상승세를 보여주는 양상인데 시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다는 것을 지난 한 주 동안의 업종별로 상승세, 하락세를 확인을 해보는 것도 구체적으로 또 시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확실히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종목별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구글, 페이스북 할 것 없이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구글의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3.58%나 상승하면서 남다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은 강보합권, 테슬라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마감이 되는 양상이었고요. 이외에도 대부분의 업종이 일단은 종목들이 긍정적인 상황으로 지난 금요일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실적 기반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대부분 좋은 실적을 냈는데 자, 이러면서 레프니티브에서 집계를 해봤더니 2분기에 미국 기업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들이었습니다. 자, 현재까지 S&P 500 지수 기업 중에 25%가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자, 이 기업들의 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가 늘어났다라는 집계 결과였습니다. 자, 이것은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2009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어서 이번 2분기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이것이 뉴욕 증시를 랠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시장의 평가였고요. 자, 지난주에도 실적 금융주들의 많은 발표가 있었지만 이번 주가 또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과 대부분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줄을 잇습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를 실적 발표 필두로 해서 애플과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증시 랠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시장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좀 엇갈리면서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마감이 됐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는 좀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7월에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는 63.1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예상치가 61.8이었는데 이것을 훨씬 상회하는 모습이었고 이러면서 제조업 PMI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지난 7월에 PMI, 서비스 PMI 같은 경우에는 59.8로 전월 확정치인 64.6에서 좀 둔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자, 제조업과 서비스를 합친 7월 합성 PMI 예비치도 역시 59.7을 기록을 하면서 4개월 내 최저 수준
수준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합성 PMI가 둔화됐다라는 것은 일단 뭐 50을 넘었기 때문에 경기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지만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2분기가 고점이었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예상하고 있는 이런 것과 부합하면서 고점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성장세가 고점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이야기들도 약간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지난 금요일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31%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해서 1.28%대까지 다시 내려오는 양상이 지난 금요일에 나타났다는 거 체크해봤고요. 자, 다음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이야기를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가 이달 말까지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이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서 다음 달 2일에 비상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재무부는 7월 말까지 추가 차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채권 매각을 중단할 것이다 라고 옐런 재무장관이 서한에 명시를 했고요. 8월 2일 이후에 재원을 임시 조달하기 위한 비상조치도 역시 실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연 의회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도 이번 주에 체크해 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비트코인이 주말 사이에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34,000달러대를 복귀하는 모습인데 아마존이 비트코인에 뛰어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 외에도 암호화폐들이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아마존이 지난 금요일에 구직 광고를 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었냐? 아마존 결제팀이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전문가를 고용하겠다라는 구인 광고였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시장에서는 아마존이 그렇다면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아마존에서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자, 이러면서 아마존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34,000달러대까지 일단은 복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다시 4천만 원 위로 올라오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의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최윤 캐스터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3대 지수가 4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35,000선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움직였는지 오늘도 6가지 기업들을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기업은 스냅입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 EPS, 영업이익, 그리고 사용자 수 증가까지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116% 넘게 증대됐다고 하는데요. 이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보다도 더 빠른 매출 증대 속도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스냅은 23% 넘게 급등하면서요. 7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EPS 같은 경우에는요, 예상치가 1.6달러였는데 이보다도 훨씬 높은 2.8달러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또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는 95억 달러였는데 이보다도 많은 102억 달러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여행과 여가 활동비가 크게 증대되면서 카드 사용액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1.3% 넘게 급등하면서 17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인데요. 크레디트 스위스가 구글의 알파벳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월가에서는 가장 높은 이 타겟 프라이스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측에서는 알파벳의 목표 주가를 2,755달러 선에서 3,350달러 선까지 올렸습니다. 광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구글의 올해 광고 부분에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특히나 실시간으로 소매점 재고를 보여주는 방식이 혁신 중에 하나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금요일장에서 3% 넘게 힘을 받았고 2,660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나입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이죠. 자율주행업체인 비오니어를 인수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비오니어는 무려 51% 넘게 급등했습니다. 마그나가 이 비오니어라는 기업을 30달러 선에서 거래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이와 함께 56% 넘게 급등하면서 31달러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마그나는 5% 가깝게 급락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이 수익성이 없는 회사에 30억 이상을 투자한다라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5% 가깝게 빠지면서 80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한 기업인데요. 킴벌리 클라크입니다. 이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이 시장 장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와 함께 프리마켓에서 3% 넘는 급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요. 0.5%의 강보합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기업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글로벌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인데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뉴욕 증시 지난주 토요일 우리 새벽에는 일단은 여러 가지 지표가 엇갈리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상승세, 특히 이제 어닝 시즌에 그 실적에 힘입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또 신고가를 모두 경신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게는 움직이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코스피는 횡보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일단은 신고점을 경신한 상태에서 계속 약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기조는 이번 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FOMC 회의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이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앞두고서 현재 그 미 증시는 상보에서 일단 상단에서 숨 고르는 시간을 가지면서 약간 횡보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국내 증시는 현재 순환매 장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각 섹터별로 테마별로 돌아가면서 일단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좀 지리한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우려했었던 유가 같은 경우는 다시금 반등을 강하게 올라오면서 4일째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거의 이제 이전의 수준을 따라온 잡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락다운의 우려보다 훨씬 더 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정유사들이 좀 더 영향을 받아서 좋은 모습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중국 정유사들이 재가동이 일단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실적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 미국 부채 한도 상한에 대해 가지고서는 만약에 불발이 될 경우에 다음 달 2일에는 이제 옐런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비상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것을 서한으로 시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주 충격 요소가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 기조로 봤을 때는 가능하면은 금주 이내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이 나오고 조금은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국내 증시는 이럴 경우 달러 강세 앞으로 또 지속이 되고 이로 인해서 미국이나 유럽계의 이 자금 유입은 앞으로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주 같은 경우는 월 말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 FOMC 회의 이후에도 여러 가지 월말 지표들이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특히 부동산 지수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그 GDP 지수 같은 것들, 2분기 GDP 이런 것들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각종 이벤트에 주의하셔야 되고 국내 증시 역시 화요일에 나오는 국내 2분기 GDP가 역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고 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보는 왓츠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양호 고문,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올림픽 네. 호돌이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거 뭐 진품입니다. 그래서 저 아주 고이 모시고 있는데 어저께 뭐 올림픽 보고 네. 금메달 또 이렇게 따고 2개씩이나 따고 그러니까 뭐 기분이 좋아서 오늘 쓰고 왔는데 사실 올림픽하고의 증시하고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그런가요? 예, 올림픽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시티우스, 알티우스, 포티우스인데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힘차게 증시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그렇네요.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 증시인데 사실 보시면요, 증시와 올림픽이 또 어떤 상관관계는 좀 있어요. 그런가요?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1988년도 우리 올림픽 할 때요. 서울 올림픽 이후로. 당시가 이제 2차 대장세, 아주 초강세가 왔었어요. 그쵸. 85년부터 88년까지. 그 당시에는 연 상승률이 58.8%인데 1988년도에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지수 상승률이 74%까지 갑니다. 74%요? 예, 우리나라는 항상 올림픽이 굉장히 호재로 왔던 나라고요. 뭐 이제 각국들을 비교해 보면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이후에는 이제 8차례가 열렸는데 네. 4번 우리 코스피가 올라갔고 4번 네. 하락을 했는데 반반. 이번은 뭐 100% 우리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뭐 초강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차 초강세가 72년도 78년까지였고요. 2차가 85년도 88년. 그다음에 3차가 2004년부터 2007년인데 그때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서 지금 뭐 전문가들 사이에는 지금 나중에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네. 4차 강세장이 올해 왔던 거 아니냐. 뭐 아시겠지만 1988년도 예를 들면 1987년도에 10월 달에 블랙 먼데이가 생기죠. 네. 그러고 나서 88년도에 진짜로 뭐 74%의 그런 굉장히 높은 율인데 우리 작년에는 진짜로 뭐 굉장히 저조했다가 지금 뭐 우리가 이 후지산을 정복하느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얘기 자체가 지금 올림픽 뭐 상관이 아니더라도 네. 초강세가 왔는데 마침 이웃 나라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호재가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네. 특히 지금 뭐 미국이 35,061로 끝났지 않습니까? 네, 다우가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시면 1년 전만 해도요. 2만 밑으로 내려갔던 게 이렇게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힘차게가 이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온 상태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금 마련돼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올림픽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호재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뭐 또 우리 국가대표팀이 어제 주말 사이에 금메달 소식을 알리고 메달 소식을 막 알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증시도 이번 주에 좀 괜찮을까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지금 이제 처졌기 때문에 네. 우리 굉장히 좋은 발판을 만들어줬고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 이제 올림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리가 이제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도쿄 도쿄올림픽하고 내년이 북경올림픽입니다. 그쵸. 동계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인데 이게 이제 동북아시아의 올림픽 3국지가 열리는데 거기까지는 증시가 그대로 이것을 받아서 갈 수 있는 힘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내년도 북경 올림픽은요, 이 5G라든가 첨단의 기술들을 다 쏟아붓겠다는 그렇겠죠. 중국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5G 심지어는 6G까지 지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증시의 수혜는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중국이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하계 올림픽을 할 때 당시에 중국 증시가 41%가 하락이 합니다. 그쵸. 한번 폭락했죠. 그래서 지금 아주 골몰하게 이 계획을 짜고 있는 게 이번에는 우리가 안 놓친다.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전 세계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의 어떤 견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부터 시작돼야지 내년도
동계올림픽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봐서는 네. 이게 음으로 양으로 경기 부양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이것이 한국 증시가 내년까지도 초강세의 장, 4차 초강세장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뭐 1988년도가 또 의미 있는 게 뭐냐면 개미라는 얘기가 처음 나온 해가 1988년도입니다. 아, 그런가요? 개미 군단 당시에는. 그래서 개미 군단이 다시 2022년, 1년, 2년, 3년까지도 계속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올림픽 삼국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올림픽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지난주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일단은 뭐 개막을 했습니다. 네.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기대를 해보겠고 유튜브에서 또 많은 분들이 고모님 이렇게 모자 쓰고 나오시니까 고모님 은근히 센스가 넘치신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사실 저도 다시 젊어지면은 운동선수 하고 싶어요. 아우 그러세요? 네, 그래서 개인 종목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뭐 구기 공 차고 종목?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도 이제 다시 한번 하계 올림픽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등등 여러 가지에서 우리의 국력이 다시 한번 밝혀지는데 자 올림픽과 증시 똑같습니다. 시티우스, 알티우스, 폴티우스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높게, 더 힘차게 나가는 그런 한 주간의 증시 투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OC 위원 같으세요? 네. 자, 이렇게 올림픽이 또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을 한번 체크를 함께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주말 사이에 셀럽들, 경제계 인사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뉴욕 시장과 전 세계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글로벌 셀럽들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미정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각양각색 경제계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 아마도 수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열리는 FOMC 회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도이체방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기대한다면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켓워치 인터뷰에서 밝힌 말입니다. Tapering is imminent. 테이퍼링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이번에 체어 파월 연준 의장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튜 루제티가 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또 그렇다면 테이퍼링 신호는 언제쯤 들을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서 의견 나눠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FOMC 회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뭐 올림픽도 있지만 미국에서 FOMC 회의도 있고 GDP 발표도 있고 기업 실적들, 큰 기업들 실적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번 주에 체크해야 할 것이 많은데 FOMC 회의에서는 어떤 걸 좀 대비해야 될까요? 저는 FOMC 뭐 굉장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뭐 제넷 옐런이 제일 걱정하는 부채 한도 유예 네네, 31일까지인데 거기서 뭐 앞에서 선제적으로 뭐 예단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면 안 되고요. 거기다 분기 전망치까지도 같은 날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 굉장히 지금 단독으로 FOMC에서 어떤 스탠스를 바꾸거나 이러기에는 증시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스탠스를 재확인하는 정도에서 아마 끝나지 않겠냐. 그렇다면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쯤 넘어가고 결국은 8월 와이오밍에 가는 잭슨홀에서 이 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8월 달에 잭슨홀에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이라도 힌트는 주지 않겠느냐. 그것이 어떤 거에 지금 뭐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지금 뭐 관망의 어떤 포인트가 돼 있는데요. 구체화되는 얘기 실질적인 얘기는 없지만 뭐 전체적으로 또 뭐 방향성의 정도는 지금 얘기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 시간으로 28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자, FOMC 회의에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는데 잭슨홀 미팅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가 될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흐름은 나오겠죠. 그것들 체크해드리겠고요. 자, 다음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셀럽 이야기 들려주세요. 강민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제 경제가 회복될 일만 남지 않았나 싶었는데 발목을 잡은 건 델타 변이 바이러스였죠. 이 미국의 CDC 국장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의 말입니다. 자, 마지막 줄 보시면 In my 20-year career, 제 커리어 20년 가운데서도요, the most infectious, 가장 전염성이 높은 호흡기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유로존의 경제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 2명 가운데 1명이 이 델타 변이로 검출이 되면서 한국에서도 우세종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리스크 이번 주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고모님 의견 들려주세요. 자, 코로나 델타 변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네. 있습니다. 확진자는 좀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뭐 올림픽에서도 확진자들이 그렇죠. 나오는 게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회의를 하면서 비수도권도 지금 3단계로 좀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향을 좀 줄까요, 시장에? 그럼요. 또 뭐 제한된 데는 경제에 굉장히 좀 나쁜 네. 영향이 지금 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러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어떠한 이 뭐 추가 조치에서도 조금 우리가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미국에서도 굉장히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저는 이거 나올 때 좀 다른 각도로 좀 보고 있어요. 네. 뭐 CDC 국장 정도가 나와서 델타에 대해서 이런 뭐 진짜 수레술탄도 물에 물탄 듯한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네. 저는 조금 이상해서 뭐 좀 알아보니까 네네. 지금 미국 내에 변형 바이러스가 6개가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검사하고 또 이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뭐 굉장히 심도 있게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이런 앞에 뭐 자락을 까는 얘기를 한 거를 봐서는 지금 6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경고성 얘기가 뭐 몇 주간 안에는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 참 이거 뭐 골칫거리입니다만은 빠르게 우리가 이 백신들이 이것에 맞춰서 진화하는 과정들을 가야 될 것 같고요. 이렇다면은 어차피 우리가 세 번째 맞는 부스터가 필수 조건이 되는 그러한 시기들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고모님께서는 일단은 뭐 미국 내에서 이 변형 바이러스들이 6개나 들끓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백신을 맞아야 하는 방법밖에 지금 우리는 없는 상황이고 이것에 따라서 또 어떤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지 부스터샷이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올해 애플에서는 아이폰 13의 출시를 앞두고 있죠. 아이폰이 발전함에 따라서 가장 가치가 상승할 종목들을 이 크레딧 스위스에서 추려봤습니다. 그들의 리서치 노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이 가장 윗단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우스 코리아 삼성 이야기를 했고요. 그 아래로는 미국 업체인 마이크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중국의 BOE 테크놀로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죠. 마지막으로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도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 외에도 우리 기업 가운데서는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LG 이노텍도 포함이 됐는데요. 그럼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 스튜디오로 다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아이폰 13, 아이폰 13 출시의 수혜주가 무엇인가 크레딧 스위스에서 추려줬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조금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지금 뭐 팍스콘인 허난성에 물폭탄이 터져갖고 지금 뭐 1000년 만에 한 번 온다는 물폭탄이 지금 왔기 때문에 반 정도가 지금 생산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9월 달에 출시를 하죠. 9월 달 셋째 주에 출시하는데 지금 9월 14일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일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데 뭐 아이폰 12 때도 1분 만에 막 매진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공급량이 모자르는 부분들로 갈 수 있는 이 생각이 많이 들고요. 현재 지금 이런 지금 나왔던 삼성이라든가 BOE 이런 데에 지금 추가적으로 혜택이 간 거는 지금 생산량을 20%를 지금 늘려서 네네. 출시를 한다는 소식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헌환성, 물폭탄 이것 때문에 조금 굉장히 조금 이 부분들에 대한 차질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하면 9월 14일 날 만약 출시가 된다면요. 이 굉장히 줄어든 공급량에 가정을 한다면은 그날 진짜로 액세서리 이거 굉장히 반값 이상으로 팔 겁니다.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폰 13의 출시에 맞춰서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할지 중국 쪽에서 약간 물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은 아이폰 13의 출시에 조금 차질, 일정이 조금 변경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좀 한번 감안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훈과 함께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올림픽 이야기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지난주에 좋은 시세를 줬던 유니드가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고요. 유니드의 대안주로 2가지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유니드입니다. 유니드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상승할 것이다.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자, 일단 한 분은 이 목재 합판 MDF 업계 선두인 유니드가 코로나19 수혜에 지속될 것이다. 수혜를 계속 받아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역시 좋은 실적과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유니드 역시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과연 유니드 두 분의 의견처럼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유니드를 두 분이 함께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지난주에 유니드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유니드가 무섭게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은 유니드 좀 어떻게 보세요? 탄산칼륨 이야기도 나오고 어떻게 상승 모멘텀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급하게 갔을까라고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여러 가지 실적이 잘 나온 부분과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또 친환경 관련된 쪽의 여러 가지 변화들 이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특히 유니드는 OCI 계열입니다. 그런 쪽에서 탄산 칼륨과 관련돼서 세계 1위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켓시어 한 30% 정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탄산 칼륨 매출 중에서 네. 이 탄소 포집과 관련된 쪽으로 쓰이는 게 한 10%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쪽이 9년간 20배 성장할 거로 보이고 있는 상황 쪽에서 네. 특히 이제 탄소 포집 기술 같은 경우는 머스크가 처음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 부각을 받았죠. 그다음부터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변화를 찾다가 그래도 가장 탄소 포집 기술과 연관성이 높은 회사가 지금 유니드다라는 쪽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주가는 안 움직였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 탄력들을 강하게 반영이 받았는데
특히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연간 최대 실적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서 봤었을 때 2020년 영업이익이 962억이었는데 상반기에 이를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적어도 영업이익이 한 2천억 가까이는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시총이 1조도 안 되는 상황들이죠. 상한가가 들어갔어도 한 9,600억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상당한 저평가다라는 쪽에서 올해 12개월 선행 PR이 3.6배 한 4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극심한 저평가이기 때문에 성장성과 여러 가지 흐름을 보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 배경이 설명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탄산칼륨 이쪽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높여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한번 불씨를 붙여줬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를 갔던 유니드. 자, 그렇다면은 김명수 PB님은 아까 이 코로나19의 수혜를 유니드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MDF 업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국내 최대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칼륨 같은 경우에도 세계 1위를 하고 있지만 MDF라 그래가지고 목재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보드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도 국내 1, 2위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난 금요일에 이제 상한가를 가고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는 물론 2분기 실적이 좋은 거 외에 탄소 포집에 관한 사업 분야의 수혜가 기대되면서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먼저 본업 또는 지금까지 수익이 나오고 있었던 분야를 조금만 더 집중을 해보면은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MDF 쪽, 목재 쪽에서 계속 늘 비슷한 수준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주가는 많이 상승하기는 좀 어려웠다가 1분기에 한번 많이 올랐습니다. 1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해서 4월쯤에 한번 올랐다가 그렇죠. 요번에 다시 한번 오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주력 제품 중 하나인 이제 염소와 MDF 가격이 급등하면서 4월에 한번 오른 경험이 있었습니다. 건설 인테리어 경기 호조로 이제 MDF라고 표현을 하는 요 건설 목재가 많이 오르게 되는데 미디엄 덴시티 피버보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섬유질을 추출해 접착제와 섞어 열과 압력으로 가공한 목재, 그러니까 요새 사용하는 목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 인테리어 경기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도 쭉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MDF 시장에서 유니드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쪽에 유럽과 중동 지역 수출을 크게 늘리면서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네. 2분기에도 이에 못지않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전망이 나왔고 특히 이제 MDF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인테리어 가구 시장의 수요도 23년 이후까지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유니드가 MDF 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으면서 네. 탄소 포집 이쪽에 관한 수혜주로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아마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게 아닐까라고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니드가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를 갔는데 두 분이 이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 사업인 이 MDF, 이 목재 합판 쪽에서 견조한 실적이 꾸준하게 매출이 나와주고 있고 여기에다가 탄소 포집 사업에 진출한다. 이런 모멘텀이 가미됐고 실적도 잘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저평가되어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시너지가 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갔는데 앞으로 유니드가 더 갈 수 있을지 일단 오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에서 유니드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니드, 유슬라라는 이름처럼 이제 막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유니드가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것과 또 비슷한 아니면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대안주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두 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유니드의 대안주는 무엇인지 두 가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유니드의 대안주 두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화학 소재와 관련된 연관되어 있는 종목으로 국도화학을 한 분이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목재 합판 MDF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도 살펴보자 한 가지 동화기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유니드의 대안주로 국도화학과 동화기업 어떤 것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죠. 자, 두 가지 대안주가 나왔습니다. 국도화학과 동화기업이 나왔는데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좀 볼까요? 국도화학 가지고 오셨네요. 네, 유니드를 유슬라라고 하시는데 방금 붙이신 거죠?
네. 네, 그런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면 국도학은 국수를 합니다. 네. 아, 그런가요? 근데 네. 국도학 전에 가지고 오시지 않았나요? 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목표가를 딱 찍긴 했습니다. 네. 그때 근데, 아마 6월 8일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이후로 20% 상승을 했습니다. 예, 기억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갈 수밖에 더 없는 갈 수 게 있다. 예, 특히 지금 이런 유니드 같이 가려진 종목이 실적이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에 걸맞는 회사들도 다시 재평가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특히 국도학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폭시 수지 관련돼서 마켓쉐어 국내 1위입니다. 네. 마켓쉐어가 한 65% 정도 되는 회사고요. 근데 이 에폭시 수지가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중국 쪽에서도 가격 계속 급등하고 있고요. 이런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또 제품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에폭시 수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어디냐라고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페인트죠. 게다가 저희가 옥상에 가 보게 되면은 그쵸. 많이 녹색으로 그거 깔려 있는 거. 네, 그게 생각이 안 나서요. 네. 고급 코팅제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그런 쪽과 함께 자동차, 조선 IT까지 모두 다 쓰이기 시작하게 되면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도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1분기 실적 상당히 호조세를 보였었죠. 영업이익이 263억 정도를 보이면서 170% 이상 증가를 했는데 2분기는 이보다 더 높으면 높았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올해 1,000억 이상은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대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저평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주상 순자산이 거의 10만 원대 근처인 9만 9천 원. 홈쇼핑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정도까지 되게 되면은 여전히 저평가 메리트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근데 그동안에 유상증자를 이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약간 주가의 변화는 출렁임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증설 쪽에 쓰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요즘 증설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다는 쪽에서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도학을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지난 6월 초에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로 뭐 주가가 지난 금요일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9만 원대까지 터치를 했다가 89,700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이 제시한 종목이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이제는 이 국도학은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 계속 이제 역사를 써 나가게 됩니다. 자, 김명수 PB님은 어떠세요? 국도학 신고가 행진 계속 이어갈까요? 저도 이거 5월, 6월에 그냥 에폭시 1위로 업체로 네. 이제 많이 봤던 업체 중 하나인데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신고가를 뚫고 넘어간 다음에는 어디까지 갈 줄 모른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당 그 가치도 9만 9천 원대 있기 때문에 최소한 9만 원 이상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국도학에 대한 평가까지 9만 원 넘어가는 거 한번 좀 살펴보자. 신고가 행진 이어갈 수 있을지 일단은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종목으로 갈까요? 김명수 PB님의 대안주 동화기업을 가져오셨습니다. 네, 저는 아까 MDF에 조금 집중을 해서 유니들을 설명드렸다시피 네. 저는 국내 MDF 업계 1위 기업인 동화기업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파티클보드 및 MDF 국내 점유율 1위로 이제 베트남에서 MDF를 제조하고 호주에서 제재목이나 데크제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국내 1위 그 MDF 업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쪽 이제 MDF 1위 기업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진출을 하는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2020년에 동아일렉트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데요. 파나스 이텍을 인수해서 동아일렉으로 이름을 바꾼 계열사를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된 건데요. 본업인 목재 사업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 와중에 이제 그 2년 전부터 준비했던 2차 전지 사업에서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동아기업이 하반기에 특히 전해질 매출 증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동아기업은 이제 21년 2분기 지금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350억 이상을 거둬서 시장 기대치인 290억을 약간 상회하는 기록을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목재 판매 가격이나 이런 관련해서 목재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먼저 반기 또는 분기별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이후에 2차 전지의 주요 고객사의 공장 증설에 힘입어서 아마 실적 개선이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요 전에 원재료인 LiPF6이라고 하는 이 가격 상승이 동아일렉의 영업 정자가 아마 이제 흑자 전환이 될 수도 있고 네. 특히 이 동아 기업은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는 아시다시피 이쪽 21년 4분기부터 5세대 배터리 양산을 시작하고 SK이노베이션도 23년 이후부터는 미국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 기업에서도 굉장히 큰 영업의 증가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예상한다면은 20년보다 21년이 아마 매출은 27%가량 그리고 영업이익은 2배가량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MDF, 좀 목재 본업을 잘하는 회사에서 자회사에서 요새 트렌드인 2차 전지를 다시 한번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 있게 투자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업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아기업을 김명수 PB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자, 동아기업도 차트를 보니까 신고가 행진을 펼치려고 지금 차트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86,000원, 뭐 가격이 동아기업 국도와 비슷한데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86,000원 정도를 돌파 2번 정도 시도했다가 최근에 약간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이 동아기업 어떻게 보세요? 네, 좋게 봅니다. 근데 돈 많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M&A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을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하나 성장 동력이 나왔다는 건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수익이 작년에 한 2배 가까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좀 빠르게 실적 개선이 돼야 지금 약간 고포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끌어내리겠죠. 이런 실적 동향들 계속 체크하게 되면 지금 수급 불안 때문에 한 단계 낮아져 있는 것 같은데 뭐 포인트는 눌림목 매수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눌림목 매수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MDF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2차 전지를 더했습니다. 자, 동아기업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명수 PB님. 금요일에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고 75,500원의 종가를 마련했습니다. 네. 아마 오늘 시초가도 아마 요 근처에서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75,500원 언더에서 만약에 들어가서 매수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고 목표가는 전고점인 85,000원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절가는 이제 60일선이 지나가는 71,000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아기업에 대한 가격 전략 확인해 봤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이 아까 주셨던 국도화학도 다시 한번 가격 제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추세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살짝 단기 눌림목 나오는 87,500원 정도면은 접근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직전 고점대에 이어졌던 지지는 크게 이탈하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신고가입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한 11만 원, 12만 원 쓰려고 하다가 약간 낮췄습니다. 네. 그래서 11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79,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도화학까지 이렇게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국도화학과 동화기업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학 소재 업종 중에 국도화 그리고 MDF 사업 플러스 2차 전지를 담고 있는 동화기업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도 괜찮아는 여기까지 체크를 해보겠고요. 이제 시장 이번 주 또 어떤 시장의 양상이 펼쳐질지 한번 두 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어볼 텐데 김민수 대표님 이번 주 어떻게 좀 대비할까요? 네, 그냥 종목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장 관련돼서 너무 신경 많이 쓰시지 마시고 특히 지난주 보다 보니까 철강 쪽에서 변화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네. 그러면 경기 민감주에 대한 재조명도 같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라는 쪽에서 그에 따른 변화도 체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일단은 철저한 종목 장세. 이번 주에는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자 의견 주셨고요. 김병수 PB님은요?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업종이 바뀔 정도로 이제 빠르고 있는데요. 빠른 순환매 시장에서 이제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역시 순환매 장세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장에서 종목별로 이슈가 있고 실적이 잘 나오고 이런 종목들을 잘 체크해야겠다라고 두 분이 의견을 모아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주 한번 잘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명수 PB 함께했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식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6시에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머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